운동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500? 600? 700? 1000개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준비한 영상. 이 영상은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전문가 유튜버이자 569만 구독자인 제프 니파드 영상에서 2년 전에 올랐는데도 아직도 조회수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뜨거운 감자 영상을 재번역하고 제 관점을 녹인 영상입니다. 초보자부터 최고 수준인 괴물까지의 각 트레이닝 경험 수준에 맞춘 현실적인 힘의 기준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울 것입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한 팁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초보자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힘의 기준에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모든 신체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힘에는 큰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뼈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 짧고 가슴뼈가 큰 저 같은 사람은 팔이 길고 가슴뼈가 얇은 사람보다 벤치프레스에서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는 팔이 짧고 흉통이 커서 벤치프레스가 다른 종목 대비 센 편입니다. 하지만 팔이 짧은 것은 데드리프트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바벨에 손을 대기 위해 엉덩이를 더 낮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쿼트에서는 대퇴골이 짧은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벤치랑 스쿼트는 하는 대로 정말 잘 느는데 데드가 팔이 짧고 허리가 긴 편이라 좁더라고요.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은데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부족함은 기술 수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면 편합니다. 팔 짧은데 허리까지 길면 대퇴골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트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리프팅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힘줄을 가지고 있고 신경계가 더 타고날 수 있으며 근육 크기는 훈련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유전적 요소가 뛰어난 사람은 훈련 초기에 고급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5년에서 10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힘 기준에 대한 세 가지의 간단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스쿼트 깊이를 줄여서는 안 되며 벤치프레스에서는 가슴에서 잠깐 멈추는 동작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체중에선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0%에서 25% 이하, 여성의 경우 30%에서 35% 이하인 자연스러운 적정 체지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체중이 113kg 이상이면 수치가 다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힘의 기준은 1회, 최대 반복 1RM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RM을 자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특히 경쟁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를 통해 진전을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유익하죠. 대략적인 수치를 얻고 싶다면 최근에 실패에 가깝게 진행한 5회 이하의 반복 세트 무게를 알고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링크로 남기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차없이 귀신같이 맞더라고요. 이제 초보 단계에서 시작해봅시다. 리프팅을 시작한 지 36개월이 된 차에는 대부분의 남성은 초보자가 빈 바벨부터 60kg 정도 되는 무게의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 입문자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연습하여 매번 최소한의 무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입문자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에서 6회 반복의 범위에서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서 2년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면 대부분의 남성은 입문자 단계에 속할 것입니다. 이때는 체중 대비 스쿼트는 1.25배, 벤치프레스는 1배, 데드리프트는 1.5배 정도는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남성이라면 스쿼트는 85, 벤치는 70, 데드리프트는 105kg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문자 단계에서는 모든 리프팅 기술이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숙달되진 않았지만 반복할 때마다 일관된 모습으로 리프팅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최대 중량에 가까워지면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워크아웃마다 우상향으로 상향합니다. 간혹 힘이 떨어져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매주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바벨이 최소 5파운드 이상 추가되거나 같은 3회에서 6회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다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 단계에서는 보디빌딩 보조 운동을 바꾸면서 훈련을 재밌게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운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변화를 주지 않고 매주 꾸준히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개 1년에서 2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력 증가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발전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매번 새로운 기록을 세우지는 못하고 기술이나 회복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매 세션마다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중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훈련 방식을 약간 수정해야 합니다.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2년 정도 훈련을 했다면 중급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첫 정체기를 느끼며 평생 중급자로 불리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헬스장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근력 훈련을 계획하고
따르고 있다면 2년에서 5년 내에 체중 대비 1.25배에서 1.75배의 스쿼트, 1배에서 1.5배의 벤치프레스, 1.5배에서 2.25배의 데드리프트를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0파운드인 사람이라면 스쿼트는 225에서 315파운드, 벤치프레스는 185파운드에서 275파운드, 데드리프트는 275에서 405파운드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운동할 때마다 무게를 증가시키는 대신 주중에 서로 다른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합니다. 스쿼트에서 하나는 고강도의 날로 설정해 35배 반복 피로도로 수행하며 높은 피로도로 수행하며 반복 근비대 운동이나 2회에서 4회 반복 가능한 속도와 기술을 저강도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일 변동 주기화 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주중에 반복 횟수가 다양하게 변동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리프팅 무게를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완만하고 덜 성형적인 증가 곡선을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훈련을 5년 정도 한 후에 대부분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초급 단계를 벗어나 고급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체중 대비 1.75배에서 2.5배의 스쿼트, 1.5배에서 2배 정도의 벤치프레스, 2.25배에서 3배 정도의 데드리프트를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80파운드인 사람이라면 315파운드에서 455파운드 스쿼트, 275파운드에서 365파운드 벤치프레스, 405파운드에서 545파운드 데드리프트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단계에서 엘리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능적인 코치와 코칭을 받으며 강한 훈련 의지와 훈련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엘리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한 희생이 필요하죠. 이 단계에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며 특정 리프팅에 집중하는 전문가 단계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훈련과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조 운동의 고급 전략으로는 데드리프트에 락아웃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체인의 힙스러스트, 블록풀 같은 훈련이 특정 약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훈련을 5년에서 10년 정도 한 후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엘리트 수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뛰어나다면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죠. 엘리트 수준에서는 2.53배의 스쿼트, 2.2배의 벤치프레스, 3배에서 3.5배의 데드리프트가 목표가 됩니다. 이 수치는 자연적인 리프터가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간, 프로그램, 헌신이 뒷받침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 리프트에서 엘리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할 수 있는 체급별 리프터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갈고 닦는다면 한 종목 정도는 해당 선수급의 기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0kg입니다. 스쿼트는 170에서 200, 벤치는 115에서 140, 데드는 220에서 242 평균적인 기록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75kg입니다. 스쿼트는 260에서 280, 벤치는 160에서 180, 데드는 270에서 300이 평균적인 기록입니다. 마이너스 82.5kg입니다. 스쿼트는 280에서 300, 벤치는 180에서 200, 데드는 290에서 310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90kg는 스쿼트 310에서 330, 벤치 180에서 200, 데드 310에서 330. 마이너스 100kg에서 110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종목에 특화되어서 종목별 편차가 커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320에서 380, 벤치는 200에서 220, 데드는 340에서 400kg 정도 됩니다. 어림잡아서 한 것으로 참고만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